오늘의 주제는 정체기를 대하는 자세인데요. 오늘도 역시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시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체기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려운 순간들은 많죠? 여러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저는 아이가 어떤 활동에 흥미를 잃어할 때 그만두게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하도록 도와줘야 할지 그 판단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아이 스스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력이란 부모가 임의대로 계속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행동과 말을 관찰해서 내면의 신호를 읽고 적절한 시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런 고비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아이에게 접하게 해준 활동이었는데 아이가 열정을 느끼고 몰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어린아이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도 감탄하게 되죠. 전 아이가 어릴 때 노력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이 이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재능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는 그럴 때는 아이의 재능이나 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 이전에 아이가 했던 어떤 행동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면 자신감은 생기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원래 잘났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태도는 능력주의 폐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특히 내 자식이 최고라고 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에게 쉽게 전달이 돼요. 저는 공부나 어떤 성과만으로 모든 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타고난 재능처럼 보이는 것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고비는 찾아와요.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 활동이 단순한 추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강력한 무기가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재능보다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비는 언제 찾아올까요? 그건 바로 정체기가 지속될 때입니다. 어릴 때는 잘하는 게 있어서 쉽게 얻었을지 몰라도 학년이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저희 아들도 학년이 올라가니까 점차 버거운 대화를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나 말없이 지켜보았는데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은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정체기입니다. 문제는 정체기가 길어질수록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돼요. 제 아이도 그렇게 좋아하는 활동이었는데 정체기가 오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주면서 막 기뻐해 주었어요. 이제 진짜 실력이 쌓이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이죠. 정체기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정체기만 잘 넘기면 한 단계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체기를 정의해보자면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실력은 계단형으로 상승을 합니다. 실력이 급격히 느는 시기가 끝나면 잠시 멈춘 듯한 시기가 바로 연이어 찾아오게 돼요. 이 패턴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은 왜 이전과 다르게 더 이상 실력이 안 늘지? 라는 생각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부모님들이 격려와 따뜻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정체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눈에 띄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어느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기가 왔다고 실망하고 포기를 하게 돼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정체기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적응을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방법을 바꿔가며 꾸준히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는 식단이나 운동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바꿔주면 정체기 동안
체질 변화를 확실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점 효과는 아주 중요한데요. 배움의 초기 단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실력을 키워놓으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낳아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이런 정체기와 계단식 상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은 처음에 무언가를 배울 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친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기가 쉽거든요. 이를 극복하려면 아이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시간 확보를 좀 많이 해서요. 풍덩 빠져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들도 정체기가 왔을 때 몇 번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저와 대화를 통해서 기다림의 중요함을 배웠거든요. 처음에 좀 투덜거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시기가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학습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체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모두 치워주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좀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어렵게 배울수록 훨씬 학습 효과가 뛰어나고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경험은 다른 걸 배울 때 고스란히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해도 이번에도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과연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공하는 그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도전이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공부나 운동, 일, 사랑, 삶의 모든 과정에서 정체기는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중단하는 단호함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번 전진하기로 했다면 속도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젓기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강 건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은 언제였습니까?